할증과세로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수도 있고 세무조사를 받아서 긁어 부수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므로.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균 세무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손자녀에게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의 앞서 먼저 간단하게 제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세무법인 로엔텍스에서 대표 세무사로 재직 중이고, 플랫폼 부동산 계산기, 텍스넷, 부동산 지인,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법인 등에서 재산제세를 전문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에서 VIP 분들에게 세무주치의로서 세무상담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동산 카페나 부동산 학원 등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문으로 강의하고 있고, 현재는 세무사이면서 보험사에서 MDRT 달성하면서 보험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임하이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드릴 강의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생략 증여이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녀에게 세대 생략 증여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세대 생략 증여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증여는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보시는 것처럼 건수는 10만 건에서 17만 건까지 약 1.7배 증가했습니다. 증여 재산가액도 14조에서 29조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보신 것처럼 건수는 1.7배 증가했는데 금액은 2.1배 증가했습니다. 증여 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일반 증여뿐만 아니라 세대 생략 증여, 오늘 주제인 남들은 세대 생략 증여를 정말 하고 있나?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나를 보시면 건수는 4,500건에서 11만 건수로 무려 2.5배가 증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증여 1.7배 대시 2.5배로 거의 2배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여 재산가액도 8천억에서 17조까지 금액도 2.1배가 증가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일반 증여 대비 세대 생략 증여는 실제로도 훨씬 더 많은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오케이 알겠다. 세대 생략 증여, 즉 아들을 건너뛴 손자녀에게 증여할 건데 손자녀가 미성년자여도 되냐? 미성년자에게 증여했을 시 세대상 불이익이거나 혹은 세무조사 위험이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보신 것처럼 미성년자 세대 생략 증여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대비 2020년엔 2.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반 증여나 세대 생략 증여가 반드시 큰 금액을 해야 되냐는 건 또 아닙니다. 보신 것처럼 일반 증여는 평균 증여가액이 1.4억에서 1.7억으로, 세대 생략 증여는 1.8억에서 1.6억으로, 오히려 세대 생략 증여는 1.8억에서 1.6억으로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즉 1억 8천 금액 정도에서 1억 6천도 증가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즉 아주 큰 금액이 아니래도 평균적으로도 많이들 증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표는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나타낸 거고요. 보신 것처럼 두 자료 다 모두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자료이고, 이 자료들은 모두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럼 이런 세대 생략 증여가 없을 때 무조건 해도 되냐? 정말 세대 생략 증여를 해도 괜찮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증여세 세율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증여세 세율은 보시는 것처럼 1억 이하는 10%, 1억에서 5억은 20%이고 5억에서 10억은 30%, 10억에서 30억은 40%, 30억을 초과하면 무려 세율이 50%가 됩니다. 물론 각 누진공제액을 1,000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을 차감해 주긴 합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세율이 결코 낮진 않습니다. 또한 이런 세대 생략 증여가 세율도 높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세금을 내고 하면은 정말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 라고 물어볼 수 있으실 텐데요. 우선 상증세법 제57조 직계 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 즉 손자녀를 얘기하겠죠.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 즉 3할을 할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로치고 직계 비속임에서 미성년자인 경우 또한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즉 4할을 할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를 건너뛰어서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을 30% 할증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봤을 땐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밑에 증여세를 내겠죠. 또다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증여한다면 또 증여세를 낼 텐데, 이렇게 두 번의 증여세를 낼 거를 아버지를 건너뛰고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 세금을 두 번 걷을 수 있는 거를 한 번만 걷기 때문에 세금을 할증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단순 증여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징여를 3억 한다면 징여 금액이 3억일 거고, 공제가액은 뒤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징여 공제라고 그래서 직계 존속에게 징여할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3억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해주면 산출세액은 4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징여세는 4천만 원이고요. 반면에 세대 생략 징여로 징여 금액을 똑같이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3억을 징여하고 공제가액은 똑같이 5천만 원이 공제될 거고, 그럼 산출세액은 4천만 원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를 할증하면은 4천만 원의 30%인 3, 4, 12, 1,200만 원이 되겠죠. 1,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징여세는 4천만 원과 5,200만 원이 됩니다. 즉, 세대 생략 징여하게 되면 세금이 보신 것처럼 30%가 더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직계 비속어로서 미성년자이면서 2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40%가 할증할 거고요. 근데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세대 생략 징여가 아주 큰 금액들을 징여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1억에서 2억 사이를 징여하기 때문에 보통 30% 징여로 할증으로 끝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아까 제가 5천만 원을 공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5천만 원 공제에 대해서도 법령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면 상증세법 제53조 징여재산 공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징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징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중자를 기준으로 그 징여를 받기 전에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하는 징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즉, 쉽게 옆에서 표로 설명해서 배우자는 6억 원 공제,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 공제, 미성년자의 직계 비속은 2천만 원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법을 쉽게 의미하자면 6억, 5천, 2천, 1천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해주되 직계 존속, 나로부터 내 위에 있는 즉 손자녀의 윗세로부터 부모와 조부모, 부모, 조부, 조모를 다 합쳐서 모두 합쳐서 5천만 원, 만약에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을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2천만 원을 징여한다면 5천만 원 공제는 해주되 모든 나로부터 위에 있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할아버지가 징여해서 우리가 5천만 원을 공제받으면 다른 사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는 더 이상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징여받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더 이상 징여를 받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징여는 우리가 취득, 과세 방식으로 표현해서 수중자 각자 받는 가액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할아버지가 20억을 손자녀에게 각각 한 명 한 명 징여한다면 상속세의 경우에는 20억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반면에 징여세는 취득 과세 방식으로 각각 받는 수중자 입장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징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20억에서 10억, 10억 징여하면 각각의 10억에 따라서 징여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을 넘어가면은 세율은 보신 것처럼 10억 이하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억에 대해서 징여세 30% 세율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신 것처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할아버지가 손자녀 3명에게 각각 징여하면 손자녀가 징여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징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옆에 다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이고요. 징여세 대납 편법 징여 사례라고 되어 있어서 할아버지 A씨가 손주 B에게 상가 건물을 징여하면서 손주는 상가 건물을 받았지만 스스로 징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징여세와 취득세 등까지도 대신 납부해줬습니다. 즉 세금 납부는 받는 사람이 손주고 해야 되는데 세금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세금까지 납부해줬다면 이 또한 징여를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2단계에서 이걸 많이 놓치셔서 취득세와 징여세를 납부하시고 이거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적발돼서 추징이 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계속 무한 루프가 그려지게 돼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징여했을 때 세금을 손주가 내야 되는데 손주가 내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건물가액이 예를 들어 1억이를 하고 징여세가 10%를 하게 되면 우리는 징여를 1억을 하는 게 아니라 1억 1,000을 징여하게 됩니다. 어떤지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 요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신 것처럼 옆에 있는 기사를 한번 잠깐 한번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늦은 가을 7수를 넘긴 김모 씨는 건강이 악화되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세에 34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상속 문제가 걱정했다.
이대로 죽으면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세무사는 하루빨리 증여를 하라고 권유하며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줬다. 김 씨는 당장 아들에게 상가 지분의 절반을 넘기고,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장모님이죠. 어머님인데 장모가 자기네 아들, 지금 홍 후보자 입장에서는 처남이겠죠. 처남에게 2분의 1을 증여하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한테 반을 증여하고 또 반을 딸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딸은 어머니 나한테 다 주지 말고 나한테는 내가 줄 거에 또 반 주고, 내 딸에게, 즉 어머니 손주한테 반을 주세요. 즉 아들한테는 2분의 1, 딸한테는 4분의 1, 손주한테는 4분의 1이 이렇게 증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딸과 외손녀는 물려받은 지분이 각 8억 6천만 원 수준의 만만치 않은 증여세 부담이 생겨서, 특히 외손녀는 세대생명 증여로 30%가 할증돼서 2억 원에 갖고 증여세를 내야 했는데, 손주 입장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손주에게 증여세를 낼 2억 원이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머니가 증여세를 대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신 것처럼 세무서에서는 실제로 세대생명 증여나 일반 증여가 알려주시더라도 이게 증여세를 누가 냈나, 취득세를 누가 부담했나를 반드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증여를 했다가 자녀분들이 혹은 손주분들이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이것 또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법령에서 제가 살짝 넘어가긴 했는데, 여기서 상증세법 제53조를 보신 것처럼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현강폐부은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 공제는 10년 동안 6억 5천 2천만 원이 되어 있고, 증여 재산도 우리가 증여를 할 때 10년 단위로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중간에 한번 증여 재산을 1억을 하고 증여세를 500만 원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증여세는 1억, 5억, 10억, 30억 이런 식으로 세율이 점점 커집니다. 1억과 5억 9원이니까 1억 이하는 10%고 1억과 5억 사이는 20%인데,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래? 그럼 난 쪼개서 증여하면 세금을 적게 내나? 그래서 쪼개서 증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보신 것처럼 우리가 10년 이내에 한 번 1억을 증여하면 500만 원이고, 두 번째 증여했을 때 그럼 또다시 1억을 했을 때 세금을 또다시 10%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이내 증여하는 것들은 한꺼번에 증여했다고 보고, 앞서 1억을 증여하고 두 번째 또다시 1억을 증여한다면 앞서는 1억과 1억을 합해서 한꺼번에 2억을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2천만 원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대신에 앞서는 증여가에 500만 원을 빼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증여를 10년 이내 쪼개내는 것들은 어차피 세금이 합산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보신 것처럼, 그러면은 이게 미리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할 때 상속가액에서 빠지게 되는 걸 생각해서 미리미리 증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증여가 10년 이내에 합산되는 것처럼 상속도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들은 합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상속일날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이 얼마가 있다면, 사전에 증여한 게 있다면 10년 이내에 이 사전 증여로 2억 원이 합산돼서 총 상속재산이 3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거고, 대신에 미리 낸 증여세는 빼주게 되어 있죠. 보신 것처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국내산 재산가액, 국내외 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즉 미리 증여한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미리 굳이 세금을 내면서까지 증여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 사랑으로 미리미리 증여하고 증여를 하고 싶어서 또 증여를 했더니 오히려 이렇게 할증과세로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했더니 손주가 부모한테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를 자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세무조사를 받아서 긁어 부수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또한 상속 시 합산되면 사전증여의 의미가 없어서 상속세 절감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한 세대생략 증여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실행 전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 시간을 마치고 두 번째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